예, 그러면 이제 399페이지의 실전 연습 문제 2번을 풀어볼게요. 자, 1번 문제부터 볼게요. 1번에 신갈상해에서 계약한 원재료를 500만 원에 인수하고 계약금 85만 원을 차감한 잔액은 2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하다. 단 인수인임 2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더라고 돼 있죠. 그 원재료를 500만 원 주고 산 게 아니라 얼마 주고 산 게 돼요? 운반비가 2만 원 나갔으니까 2만 원 주고 산 게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 원재료 502만 원. 계약금 지급한 거는 뭘로 잡혀 있었겠어요? 선급금. 외상은 외상 매입금. 그 다음에 운반비는 현금 지급했죠. 2번 인천세관으로부터 수입한 원재료에 대한 통관 수수료 16만 원을 현금 지급하였다. 통관 수수료는 원재료 취득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지급한 비용이기 때문에 원재료 가액에 포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변의 원재료 16만 원 이렇게 될 거고, 3번에 미국 PBK사의 원재료 물품 대금 1,000만 원을 보통예금에서 2차에 결제하였다. 선적지 인도 조건이며 해당 물품은 선적되어 운송 중에 있다. 자, 여러분들 아까 제가 설명했듯이 바다 한가운데 있는 물품 있잖아요. 바다 한가운데 있는 물품은 아직 나에게 도착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미착품이라고 하는 개념 까먹을 써요. 이렇게 샀다가 실제로 물건이 들어오면 미착품 떨면서 원재료로 대체하면 되거든요. 자, 4번 중국에서 수입한 원재료 20톤을 인천항에서 공항까지 운송하고 운송료 120만 원과 이체 수수료 2천 원을 당사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하였다. 자, 운반비, 운송료가 나갔기 때문에 얘는 원재료 가액에 포함이 돼야 되겠죠. 원재료 120이고 그 다음에 수수료가 나갔죠. 이 수수료, 이체 수수료, 송금 수수료인데 이게 여러분들 헷갈릴 거예요. 송금 수수료가 원재료 가액에 포함이 돼야 되느냐 아니면 단기 비용으로 처리해야 되느냐, 그게 헷갈릴 건데 그 송금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해야 되세요. 왜냐면은 이게 물건 대금이 아니라 수수료는, 이체 수수료는 물건 대금이 아니라 물건 대금을 결제할 때 내는 수수료단 말이에요. 결제 과정에서 나간 비용이기 때문에 얘는 단기 비용,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헷갈리면은 그냥 이체 수수료, 송금 수수료는 무조건 수수료 비용이다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헷갈리는 게 이 수수료 비용을 500번대로 해야 되느냐 800번대로 해야 되느냐, 그게 헷갈리는데 뭐 800번대로 해도 되고 500번대로 해도 되고 시험에서는 다 맞다고 해줬어요. 이 송금 수수료가 그 제조 원가로는 보지 않는다라는 입장이 있고, 그 다음에 왜냐면 대금 결제와 관련된 비용이기 때문에 제조 원가가 아니라 800번대 판관비 쪽으로 보는 견해도 있고, 아니다, 그 원재료 구매하는 과정에서 그 어쩔 수 없이 없는 건 아닌데 그 수수료 자체가 원재료 구매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500번대 비용으로 봐야 된다, 뭐 그런 입장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에서는 둘 다 맞다고 해줬으니까 뭐 어떤 걸로 해도 상관없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주 대경에서 매입한 원재료 일부에서 불량품을 발견하고 그 사실을 통보한 결과 외상 매입금 150만 원 중 20만 원을 감액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지급하더라고 돼 있죠. 그럼 외상 매입금이 얼마가 있었냐면요, 150만 원이 있었죠. 그러면은 차변의 원재료 150, 대변의 외상 매입금 150이었다고 할게요. 그럼 대변에 있는 외상 매입금 150을 갚는 거죠. 예, 그럼 차변에 빠져요. 그럼 돈을 주는데 줄 때 깎은 게 있죠. 깎은 게 얼마야? 20만 원 깎았잖아요. 깎은 이유가 뭐래요? 깎은 이유가 불량품 때문에 깎은 거죠. 불량품 때문에 깎은 거는 매입, 환출 및 애누리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차변의 원재료 120, 대변의 외상 매입금 120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자, 외상 대금이 갚았고 그 다음에 130 줬고 20만 원 깎인 거는 원재료 가액이 20만 원 깎게 되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차변에 있는 원재료를 대변에 빼야 되는데 뺄 때는 직접 안 빼고 뭘 쓴다라고요? 그 이유가 불량품 때문에 깎인 거니까 매입, 환출 및 애누리를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입력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들 코드 번호가 146번이 상품이거든요. 상품에 대한 매입, 환출 및 애누리는 147번, 매입 할인은 148번일 거예요. 매입, 환출 및 애누리, 그다음 매입, 할인. 자, 그다음 원재료에 대한 매입, 환출 및 애누리는 원재료가 153번이에요. 그래서 원재료에 대한 매입, 환출 및 애누리는 원재료 바로 아래에 있는 154번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154번 매입, 환출 및 애누리를 써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매입 할인은 155번인데 원재료에 대한 매입 할인은 155번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매입, 환출 및 애누리가 있는데 얘는 뭐에 대한 매입, 환출 및 애누리예요? 원재료에 대한 매입, 환출 및 애누리니까 원재료 바로 아래에 있는 154번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 원재료 매입처 동화상사주의 거래분에 대한 외상 매입금 잔액 330만 원 중 45만 원은 사전 약정에 의해 할인받고 200만 원은 약속오음으로 잔액은 당사 발행, 당자 수표로 지급하였다라고 돼 있죠.
자, 그럼 외상매입금 잔액이 얼마가 있냐면요. 330만 원이 있어요. 그러면은 대변에 외상매입금 330이 있었겠죠? 그 갚았으니까 외상매입금이 차변에 빠지고 돈을 주는데 어음 발행 200, 그 다음에 수표 발행 185만 원이었었잖아요. 나머지 45만 원 깎았는데 왜 깎았냐면요. 물품 대금을 조기에 결제해서 깎았다라고 돼 있죠. 자, 이렇게 물품 대금을 조기에 결제해서 깎은 걸 뭐라고 하냐면요. 이제 조기 결제가 아니라 사전 약정에 의해 할인받은 건데 이런 게 이제 물품 대금 조기 결제한 거랑 똑같아요. 사전 약정이라고 하는 게 보통 조기 결제에 대한 약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거나 그 할인받은 거잖아요. 약정에 의해 할인받은 거기 때문에 얘는 매입 할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매입 할인 45만 원 이렇게 하면 되겠고 원재료에 대한 매입 할인이기 때문에 계정 과목은 155번으로 잡혀야 되세요. 155번.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자, 7번에 신가상의 제품 890만 원을 판매하고 계약금 50만 원을 제외한 대금 중 500만 원은 동전 발행 약속 어음으로 받고 잔액은 외상으로 하였다. 또한 당전 부담의 운반비 6만 원은 현금으로 별도 지급하였다라고 돼 있죠. 그럼 제품을 890만 원에 팔았으니까 대변의 제품 매출 890만 원 오겠죠? 제품 매출 890만 원. 자, 그 다음에 돈을 어떻게 받았냐 봤더니 500만 원은 어음으로 받았고 그럼 차변에 받을 어음 500만 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뭘로 했대요? 나머지는 외상으로 했다. 외상은 외상 매출금이죠. 외상 매출금 390만 원이 되겠고 그 다음에 운반비가 얼마가 나갔어요? 운반비가 6만 원이죠. 그럼 차변에 운반비 6만 원, 대변에 현금 6만 원이에요. 재고자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운반비는 재고자산 금액에 포함되는 게 맞는데 판매 과정에서 들어가는 운반비는 운반비로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8번. 8번 문제는 칠판 좀 지우고 갈게요. 자, 8번 문제인데 8번 문제는 이거 장보를 조회해야지 풀 수 있는 문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전표 입력할 때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9번 문제 보시면은 9번에 주 상하이의 제품 외상 대금 230만 원을 해소함에 있어 10만 원은 사전 약정에 의해 할인해주고 100만 원은 약속 어음으로 받았으며 잔액은 동전 발행 당자 수표로 받았다라고 돼 있죠. 그럼 외상 대금 230만 원이니까 차변에 외상 매출금 230만 원 뭐 이렇게 되어 있었겠죠. 뭐 제품 팔았으면 대변 제품 매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을 건데 이 외상 대금을 받아요. 그럼 차변에 있는 외상 매출금을 대변에 떨면 되겠죠. 대변에 외상 매출금 230만 원을 떨어요. 자, 대변에 떨었죠. 자, 이 돈 받는데 받을 때에 얼마를 지금 깎았어요? 10만 원은 사전 약정에 의해 할인하여 줬다죠. 이렇게 사전 약정에 의해 할인한 거 이거를 매출 할인이다라고요. 판매자 입장에서 깎아준 거잖아요. 그래서 물품 대금을 조기에 결제해서 깎아주거나 사전 약정에 의해 깎아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전 약정에 의해서 깎아주는 거 판매자 입장에서는 매출 할인이 되겠습니다. 그럼 제품 매출 금액을 10만 원 까짓게 되는데 제품 매출 금액을 10만 원 취소해야 되겠죠. 220만 원만 돼야 되는 거니까. 근데 우리가 직접 빼지는 않고 차관 계정이 매출 할인을 쓴다라고 했었죠. 매출 할인 10만 원.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대금 어떻게 받았냐 봤더니 100만 원은 약속 어음으로 받았으며 받을 어음 100만 원. 그 다음에 나머지 잔액은 뭘로 받았대요? 수표로 받았죠. 예, 수표로 받았으면 현금이겠죠. 차변에 현금 12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그 매출 할인 같은 경우에는 뭐에 대한 매출 할인이에요? 제품 매출에 대한 매출 할인이죠. 그럼 제품 매출에 대한 거는 제품 매출이 404번이기 때문에 그 바로 아래에 있는 406번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10번 하기 전에 이제 9번까지 문제가 그 재고 자산을 샀을 때와 팔았을 때의 붕괴. 거기에 대한 문제였었고 10번부터 15번 문제까지는 타계정 대체에 대한 문제예요. 타계정 대체. 시험에 잘 나오거든요. 잘 알아두세요. 자, 10번에 보유 중인 제품 30만 원을 공장 직원들의 복리를 위하여 공장 내에 직원 식당에 설치하였다. 그럼 제품을 쓴 거죠. 썼으니까 대변 제품 빠지고 직원들을 위해서 쓴 비용이니까 복리생비. 공장이니까 500번대 복리생비로 하면 되겠죠. 그냥 대변 제품을 뺄 때는
판매 목적 이외이기 때문에 전표 입력할 때는 반드시 8번 조교를 넣어야 돼요. 프로그램은 타겟형 대체에 8번 조교를 입력하지 않으면은 왜 떨렸는지 알 수가 없다. 알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8번 조교 입력. 자, 그다음 11번. 원재료 일부를 공장의 기계 장치를 수리하는 데 사용하였다. 원재료 썼으니까 원재료 빠지겠죠. 그다음에 수리하는 데 썼기 때문에 수선비가 돼요. 근데 이게 수익적 지출하고 자본적 지출을 여러분들 아직 안 배웠는데 수익적 지출, 자본적 지출 나중에 뒤에서 배울 거란 말이에요. 일단은 그냥 수리한 거니까 수선비다. 이렇게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공장이니까 500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2번. 그리고 요것도 8번 적에 넣어야 돼요. 타겟형 대체니까. 12번. 생산된 제품을 국군 임금금품으로 전달하였다. 그럼 대변인 제품 빼야 되겠죠? 원가로 빠지고 기부한 거니까 기부금이 돼요. 그 다음에 13번. 구입하여 보관 중인 원재료를 해서 소모품으로 사용하였다. 원재료 대변에 떨어요. 쓴 거니까. 소모품으로 썼다죠. 소모품은 한 번 쓰면 닳아서 없어지는 걸 소모품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소모품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자산이단 말이에요. 자산일 때는 소모품. 그 다음 내가 소모품을 사용하면은 소모품 B로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소모품을 샀을 때는 자산. 만약 자산이다라고 하면은 소모품 쓰면은 소모품 B. 소모품에 대한 회계 처리는 나중에 결산할 때 배울 거니까 일단 이 정도만 알고 넘어가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14번. 원재료로 매입하였던 철물 일부를 공장 건물 수리에 사용하였다. 원재료 떨면서 제가 건물이라고 놨죠. 자본적 지출이기 때문에 건물이라고 해놓은 건데 14번 문제는 일단 넘어가세요. 유형자산을 배워야지 알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넘어가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5번. 창고에 보관 중인 제품 300만 원이 화재로 인하여 소실되었다. 당 회사는 화재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 자, 제품이 없어졌죠. 그럼 대변인 제품을 빼요. 없어졌으니까. 뭐로 인해서 없어진 거예요? 불에 타서 없어진 거죠. 불에 타서 난 손실을 재해 손실이더라고요. 재해가 발생해서 화재나 천재지변, 그와 같은 걸로 인해서 난 손실을 재해 손실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10번 문제부터 15문제까지 보시면은 대변의 재고자산이 다 빠졌죠. 빠졌는데 판매 목적으로 빠졌어요? 판매 목적 이외로 빠졌어요? 판매 목적 이외로 빠졌잖아요. 이렇게 판매 목적 이외로 재고자산이 감소하는 거를 타계정 대체라고 하고, 이 대변 쪽에 빠지는 재고자산에다가는 나중에 전표 입력하실 때 반드시 8번 조교를 입력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고자산 붕괴 문제는 시험에서 나오는 유형이 지금 문제 있는 게 전부 다인데, 재고자산 샀을 때의 붕괴, 팔았을 때의 붕괴, 타계정 대체에 대한 붕괴, 이 세 가지 유형밖에 없어요. 그래서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잠깐 쉬었다가 이 부분에 대한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